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흥법이 있고 규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 완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에 있어서의 진흥법안보다는 규제법안을 많이 내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 곳곳에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또 규제가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흥, 산업이 됐든 교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진흥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더 우리 국력을 모아 나가는 그런 법은 특히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애니메이션 진흥 법안은 상당히 우리 산업계에, 우리 교육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강문주 추진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는데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이 저희 어릴 때는 참 이런 그 골든 타임의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기 감독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로버트 태권브이,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잘 나가고 계시는 우리 최종일 뽀로로를 만드신 우리 최종일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거죠. 로봇 태권브이 보면서 정의가 뭔지도 알지만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EB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산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촉은 하고는 있지만 KBS라든지 MBC나 이런 SBS 이런 보편적인 공중파의 골든 타임 시간에는 방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 시간을 확대하는 이런 등등도 지난번 국감 때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문주 회장님을 비롯한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고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직은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오늘 이 분위기 보니까 또 우리 장관님도 와 계시고, 장관님께서 한 번 장관이면 영원한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좋아서 조만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발을 디디고 또 여러분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결실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봐도 제가 태권도 공인구단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구단입니다. 그래서 태권브이를 만들었던 김천기 우리 감독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방금 어린이들의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5이니까 벌써 할아버지고 손자들 보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병우 의원님을 도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 상당히 미진에 쓰는데 올해 1월은 또 1등을 했죠? 1위 했죠? 올 1월 달부터는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속한 문화관광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산업입법과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보기보다는 제가 최순실을 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와는 달리 제가 굉장히 좀 영어로 샤이해요. 낯가림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 다른 동료 의원들 행사를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꼭 관심이 있거나 꼭 내가 좀 가야 되는 그런 행사만 저는 골라 다니는 그런 이제 낯가림이 심한 의원인데요. 김병우 의원이 하는 행사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아마 제가 의원 이게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찬조 출연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의원들 행사 찬조 출연을 제가 김병우 의원을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분당에서 행사할 때도 한 3번을 갔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새벽에 저는 그래도 좀 연로한 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까지 전쟁 치르고 피곤해서 좀 오후에 집에 좀 있으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산서 지금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네.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 진행법이 이 법이 없으면은 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또 업체 민원도 합법적인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발전을 원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진행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꽝이 되는 겁니다. 장관 바뀌면은 또 틀려지고 정권 바뀌면 또 틀려지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법이 이제 1년 한 6개월 전에 지금 올라왔었는데 아직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애니메이션 진흥 발전 위해서 저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진짜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이게 인생의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갈망하는 것은 제가 북한을 6일 전에 가봤더니요. 북한의 애니메이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질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때로 집단 작업, 집단 창작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만화 그냥 한나절이면 다 그려냅니다. 그냥. 그래서 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그런 만화 제작자들의 그런 그 인력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합치면은 아마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날 우리 법도 통과시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평양 가서 이런 이제 토론회를 같이 하고 남북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모여서 합동 작업을 한번 하는 그런 꿈을 같이 한번 꾸봅시다.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좋은 봄날 수업도 땡땡이 치고 뭐 때로는 강제동원도 되기도 했겠지만은 그래 국회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는 강의실에서 어떠한 강의보다도 더 값진 이런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공연을 한 이 엄마 가투리를 만드신 우리 퍼니플럭스 제작사 이용호 부사장님께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영상 산업을 넘어서서 어린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들은 그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생활 습관을 익히기도 하고 또 로보캅 폴리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교통 안전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든 그 슈퍼잉스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를 했고요, 문화에도 굉장히 이바지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 어린이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TV에서 이렇게 TV를 틀어보면 외국 애니메이션보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마트라든가 이런 장난감 가게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 상품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상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캐릭터 부분이 거의 절대적이죠.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성장한 애니메이션 산업 속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사회적 이익이 환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해 온 가운데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는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을 유치해야 됩니다. 진흥기관의 지원금이라든가 창업투자사의 투자금, 그다음에 방송국 투자를 통해서 제작비를 유치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많은 여러 가지 권리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을의 입장에서 취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작비의 10%도 안 되는 방영권료 이야기들은 오래된 이야기라 너무 식상할 정도이죠. 사실 영화 같은 장르들은 영화 같은 장르들은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창작에 대한 본인들의 지분을 갖는데요.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들이 원천적으로 박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제작자와 또 창작자 그리고 방송 플랫폼 투자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어떤 약속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장르이지만 사실 본연의 애니메이션 장르 외에도 영화라든가 게임 또 VR, AR 등 각종 분야의 애니메이션 기술들이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통해서 이런 애니메이션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지금도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고 있는 제작자로서의 어떤 한결같은 마음이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침탈의 일부 국가가 스톡홀름 신드롬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자라나는 아동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주로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영해주는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고 또 크레딧에 보게 되면은 주제곡이나 작곡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오인과 그 악단이라는 분들 작곡했던 걸로 이제 크레딧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애니메이션들이 우리나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라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명동에 가봤더니 일본어로 된 잡지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지책을 펼쳐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고 믿고 있던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애니메이션 종사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소비하는 편입니다. 소비자로서 입장도 아직 같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문화 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다른 문화권에 그 전파되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다만 그 어린 시청자들의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받아들였던 익숙한 문화를 다시 소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당장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이유도 아마 충분한 연구 끝에 나온 결과고요.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는 뭐 10개국 안팎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청 말고 스스로 창작해서 해외에 애니메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제 애니메이션 강국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저처럼 예전에 봤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문화가 담겨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나라들 중에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약소국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업계 종사자들이 자랑스러워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화를 전파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하고 미디어 발달로 여러 가지 문화를 가로막던 장벽들은 다 무너졌고요. 한 초등학생이 방 안에서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파급되는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를 경험하고 있고, 국내 애니메이션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190개국 이상의 한 3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뭐 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뭐 K-팝도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그런 강력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들을 발전시켜 왔고요. 기술 기반 산업은 거의 뭐 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가가 된 것처럼 이제는 문화가 그런 역할을 좀 대신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제작비의 10%도 못 받는 좀 편성료를 지금 받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 감소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청률 하락으로 이렇게 방송사들한테 저희가 되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애니메이션에 애정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시간에 좀 편성해 주시고 금액도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고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공영방송에 방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자체 검열을 거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렇게 막 성공하기 힘들다 보니 금융시장에서 저희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산업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고요. 또 타 장르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장르의 산업입니다. 이거를 나라에서 이제 수치로 정확히 환산하지 않아서 뭐 애니메이션 규모가 7천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산업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뭐 캐릭터 산업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곳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문화 시대의 이제 천병이고요. 국가 문화 브랜드 유스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이 좀 두루뭉실하게 그 문화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산업 또 영화 비디오에 이렇게 장르에 갇혀져 가지고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짜투리로 이렇게 지능이나 정책에 저희들이 산업이 반영되고 있는 것에 좀 불만이 있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타겟팅을 확실히 해가지고 저희들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더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법으로 정한 자기 주장을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지정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기도 하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은 이번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별도로 좀 분리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만을 특화해가지고 육성 진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그 지점이 이곳 여의도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극장 관객 수가 한 2억 1,500만 명 정도 됐고 한국 영화가 50.9%를 여전히 이제 50% 넘는 뭐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개봉 영화가 한 1,646편이고 한국 영화가 454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시장이 너무 지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46편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영화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도 작년에 109편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9편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봤고 대략적으로 우리 그 송낙현 PD가 그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한 2천여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우리 영화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차지하는 게 한 1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10%를 또 한번 2천만 명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 픽사의 코코하고 인크레더블 2 같은 그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한 10여 편 개봉이 됐는데 이게 한 1,200만 명 정도, 이게 60% 정도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우리 시장에서 한 60-70%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나 코난 같은 일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해서 이거 역시도 이제 일본 TV 애니메이션 극장판도 우리나라에서 10%에서 20%의 그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80여 편 되는 중소 애니메이션들, 해외 중소 애니메이션들도 80여 편이 개봉을 해서 이게 한 400만을 아주 뭐 2만 3만도 있고 5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또한 관객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작년 같은 거 좀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카봇이 88만, 신비 아파트가 67만, 전박이 2가 53만, 그리고 미니특공대나 뽀잉 같은 TV 시리즈 극장판들이 또 개봉이 돼서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사실은 작년 200만 명이면 꽤 높은 수치예요. 예년에 비해서. 2016년이 한 100만 정도가 됐고요. 2017년도 한 150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작년에는 나름대로 그 헬로 카봇이나 신비 아파트가 의외의 스코어를 내면서 상당히 어떤 한국 TV 시리즈의 극장판에 대한 희망 같은 건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우리 저 장편 영진위의 정책 소위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장편은 크게
세 가지 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하면 네 가지 트랙인데 뭐냐면은 독립예술용 장편 애니메이션 한 10억 이하의, 그다음에 30억 안팎의 중장편, 그리고 100억 이상의 블록버스터, 그다음에 요즘 이제 추가된 게 이제 TV 시리즈의 극장판, 이 크게 네 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진흥이 돼야 이게 극장용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일종의 그 생태계 차원에서. 그래서 TV 시리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째 꾸준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들은. 근데 저예산 예술 영화랄지, 그다음에 중형 그러니까 암탉 같은 그런 중형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너짭류의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흥행이 참패를 하거나 아주 그 스코어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트랙들이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TV 시리즈 하시던 분들이 지금 그 OTT용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TV 시리즈가 20분 기준이었다면 이제 얼마 전부터는 10분으로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제는 10분도 무시가 되는 3분, 5분, 7분 이런 이제 OTT용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기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장편도 OTT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디지털 온라인 시장, 영화 시장이 작년에 한 4,700억 정도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정책 소위가 있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정책 소위마저도 없어졌고 또 여기 김영재 위원이 지냈던 애니메이션 영진위원 구인위원 안에 애니메이션 위원이 꼭 한 분씩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체계에 들어가서는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무시되거나 아니면 방기되는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장편 애니메이션은 거기서 더더군다나 더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좀 향후 이런 그 저희 진흥법이 도입이 돼서 정말 애니메이션만의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장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누가 딱 물어보면 애니메이션 회사냐라고 딱 물어보면 저희는 딱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광고 VFX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있고 VR, AR 그런 컨텐츠 만들고 있고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 회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게임 회사에 가고 싶은 분들 혹은 해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가고 싶은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가요.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과 이런 여러 가지 뭐 OTT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원희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니메이션이 되게 어떤 컨텐츠의 근간이 된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뮤직비디오도 한참 만들고 했던 시절이 있어서 요즘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만은 한류의 그 원천인 그 K-팝이 왜 이렇게 번져나갔냐라고 따지면 IMF 때 원래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시장이 되게 열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열악했는데 광고를 만들던 감독들이나 스태프들이 IMF가 터지면서 광고 일이 확 줄어드니까 그쪽으로 쫙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디어가 MTV, VTV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뜨기 시작할 텐데 틀을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IMF 때문에 스태프들이 거기에 되게 되게 광고는 되게 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썼어요. 고급 인력들이 쫙 가면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때깔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VTV, MTV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 K-팝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저희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때문에 아주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최대 호황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그 극장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게 극장 시장에서 1%도 안 됩니다. 1%. 근데 일본은 탑10에서 역대 일본 모든 영화 역대 1의 탑10을 딱 뽑아보면 그중에 4편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미국 영화는 박스 오피스 역대 20위를 뽑으면 그중에 6편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대한민국은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적게 나오는 애는 6%, 많이 나오는 애, 겨울왕국 이런 데 해가 들어오면 막 12%까지 올라갑니다. 극장 수입의 12%를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5G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뭐 수조를 5G에 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5G에 도대체 나오는 컨텐츠는 뭘로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부 다 CG로 만들고 이 애니메이션. 근데 다들 기술과 얘기하는데 물론 기초 기술이 저희도 빨간구다 일곱낮이를 만들면서 기초 기술이 굉장히 한국에 취약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명이 일주일에 3.5초를 만들기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만드는 게 1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초. 왜냐하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하신 김상진 이사님 진김을 데려다가 맨날 드로우볼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그려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인력이 없는데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일본은 그렇게 누리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장을 대한민국이 영화 시장으로 치거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 아니에요. 영화로 치면 6위, 영국 다음입니다. 영국이랑은 5위가 영국인데 영국과 6위 한국의 차이가 안 나요. 요즘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한국에 오는지 아세요? 한국이 돈이 되니까.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된다. 왜 저는 국회에서도 그러고 맨날 그 정부 지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직접 지원을 줄여라, 간접 지원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 돈이 없어요. 펀드가 국내 애니메이션 펀드 200억짜리 하나 딸랑 있고서 저희 프로젝트가 220억짜리인데 나라 전체에서 쓰는 애니메이션 펀드가 200억짜리예요. 근데 중국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고용지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막 5대 사업 중에 하나로 애니메이션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애니메이션을 극장에 상영하는 게 100여 편이에요. 100편, 110편. 100고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거 몇 개 빼고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그래서 1년에 100편이 상영을 돼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6%에서 12%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체 내에서 만든 게 지금 100편씩 쏟아져 나와요. 근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알파도 마찬가지죠. 알파는 중국의 로컬 기업인데 슈퍼윙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졸지에. 텐센트도 졸지 한국 게임 때문에 전 세계 1위인 회사가 됐어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훌륭한 자질과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작다는 이유 또 그것 때문에 돈이 안 움직이는 이유 때문에 이루고 있습니다. 슈렉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기억나세요? 현대자동차 몇 대를 수출해야지 저 돈을 버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게 끼치는 영향이 아까 7천억 이랬는데 저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사실은 뿌리고 있어요. 아까 5G 얘기하다 말았는데 도대체 식당에 가면 애들 앞에다가 스마트폰 걸어놓고 다 플레이하는 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도대체 아까 영진이에서도 우리 애니메이션은 쏙 빠져 있는데 우리가 10%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금이 거쳐가지고 되는데 애니메이션에 쓰고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기금으로 해서 정보통신사에서 걷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그 우리가 3G든 LTE든 그 데이터를 소모하고 있는데 그건 애니메이션을 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연도가 뭐 저 6개월밖에 지원 안 하는데 저희도 10년이 걸렸는데 뭐 어떤 기간은 치부하고더라도 저희는 만들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만들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본가여서 1년에 100편씩 해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지금 뭐죠? 마달라운 암타 이후에 저희가 220억짜리라고 들고 나온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언제 그런 것들을 하겠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젝트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R&D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있는데 전부 다들 해외로 유학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할 데가 별로 하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20억을 들여서 열심히 일 시키고 했더니 그중에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해외 스튜디오 나갔습니다. 스카웃돼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어지고 진흥법 이상의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것처럼 사실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있어도 모질란 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애니메이션을 진흥시켜야 된다. 애니메이션이 왜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득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과 학생들한테 영화보다 애니메이션 나온 게 뭐니? 그럼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드세요. 첫째, 애니메이션은 개런티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그 어벤져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벤져스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대로 개런티를 다 주다가는 그 배우 개런티 다 주다가는 제작을 못 합니다. 배우 개런티가 전체 제작비의 70%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니가 스파이더맨 원작을 사가지고 극장용 장편 실사영화를 만들었는데 3부작 만들고 다시 주인공 바꿨습니다. 왜? 주인공 돈 주다가 안 되니까. 돌아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다시 3부작 했다 또 망해갖고 안 돼서 결국은 디즈니에게 반환한 다음에 홈커밍 스파이더맨이 나왔죠. 어벤져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멋진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들은 그 초상권 때문에 영화는 결국 개런티 리스크 때문에 계속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슈렉은 지가 성공했다고 시즌 2 갈 때 돈 더 달라고 안 합니다. 4, 5 가도 슈렉은 그냥 묵묵히 돈만 법니다. 드림웍스가 지금도 슈렉으로 돈 법니다.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착합니다. 걔는 돈 더 달라고 안 하거든요. 개런티 리스크가 없다. 첫 번째. 시험 나옵니다. 꼭 보세요. 두 번째. 문화적 할인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이제 낮다고 쓰신 분도 굉장히 높다는 게 맞는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 가든지 더빙을 하면 그 나라 게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단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아톰을 캐릭터로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욕먹고 국산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창작해서. 왜?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톰이 우리나라 건지 안 겁니다. 왜? 더빙해서 보면 우리나라 거니까. 이게 문화적 할인율입니다. 예전에 이태리로 이민 간 초등학생 하나가 이 인종차별 때문에 되게 힘들었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따시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뽀로로 가방을 줬대요. 아 싫어 그랬더니 아 얘 이거밖에 없어 다 빨아가지고 그래서 뽀로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더니 이 가방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국에서 사고 아, 너가 뽀로로 나라에서 왔니? 그때부터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킹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가지는 힘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할인율을 다운시켜 버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영화는 못 합니다. 아무리 장동건이 우리나라에서 A급 배우지만 헐리우드 영화 가면 전부 다 이병헌도 전부 다 악당밖에 못 합니다. 그게 문화적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자체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7년만 지나면 새로운 상품입니다. 왜? 애들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걔들은 기존에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놓으면 7년만 지나면 계속 새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뽀로로가 시즌이 계속 갈수록 창고가 가득 찰수록 계속 아이들은 아 뽀로로가 되게 많구나 하고 시즌을 본다는 거죠. 새로운 시즌이 새 상품이 아니라 늘 있던 상품도 계속 새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선순환 주기가 가능하다. 네 번째가 브랜드의 선소비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 MBC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50대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애니메이션 봤던 채널이 MBC거든요.
SBS가 처음 개국할 때 빗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이들을 잡아야 채널 선호도가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애니메이션 채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커서도 그 채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는 월드컵 중계를 쭉 하면 그래도 MBC를 봅니다. 실망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 MBC가 우리 어렸을 때 줬던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브랜드의 선 경험입니다. 스테이션의 이미지가. 그래서 애니메이션 때문에 요즘 OTT 채널 보십시오. 전부 다 키즈 채널 만들잖아요. 유튜브 키즈. 모두 키즈를 만듭니다. 키즈를 왜 만들까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 되면 그 채널 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혹 콘텐츠가 뭐냐? 그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4번째예요. 마지막 5번째.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내용은 심리학인데 이 책이 40만 권 팔렸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줬대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히 심리학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곰돌이푸일 뿐이에요. 근데 곰돌이푸한테 그걸 사람들이 적응시킨다는 거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면 텅 빈 응접실에 누가 앉아있죠? 하얀색 곰? 윌슨, 그렇죠? 나 혼자 산다 해도 윌슨을 안 칩니다. 왜? 외로우니까. 지금의 20, 30대 욜로족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펫입니다. 그게 캐릭터가 되는 거, 그게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벽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국이 미안해할까 봐 한번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죠. 법이라도 만들어라 당신들이.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에서 의원들이 다 보시고 그냥 다 하셔서 아 계시구나. 우리 의원님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젊은이들 와서 야 국회 세미나 봤더니 뭐 세미나가 이러냐. 일부 막 축사만 듣다가 사진 찍다 끝나고 우리가 진짜 할 얘기들은 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국회가 그게 중요한 세미나 형식이거든요. 일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지 사회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조태봉 회장님도 계시지만 국산 캐릭터가 이미 한국 캐릭터 시장에서 해외 캐릭터를 역전했습니다. 그 시작이 IMF 1998년입니다. IMF 때 외화가 없던 한국의 캐릭터 사업들이 해외 캐릭터 살 수가 없으니까 국산 캐릭터에 눈을 도돌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마시마로우입니다. 뿌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국산 캐릭터가 헐리우드 캐릭터만큼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뽀로로가 TV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국제 금융 위기가 옵니다. 다시 그때 뽀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유학 캐릭터가 선전한 시간이 되면서 현재는 거의 6대 4로 한국 캐릭터가 캐릭터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한국 캐릭터가 시장에 선점하게 된 이유, 그것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헐리우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거의 안 만듭니다. 이게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아용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으면 사치네라고 있죠. 미국의 가장 큰 로비시스트들입니다. 어머니 학부형 해줘. 색깔이 유아에 맞지 않다. 음악이 맞지 않다. 뭐 무기가 나온다. 욕설 많다. 폭력적이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평을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방영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아용 애니메이션 안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시죠? 평균 한국의 사교육이 시작된 나이가 23개월이랍니다. 23개월 걷지도 못한 애들한테 와서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사교육의 전통이 바로 우리 유아 애니메이션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아 애니메이션 전통을 가지고 전 세계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시장을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동남아시아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업계가 하고 있고 업계가 한 몸이 돼서 이 젊은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국이 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조국이 도와주시면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많은지 무시하지 말라. 전국에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40개 학과가 있고요. 매년 2,000명이 졸업하고 평균 300편의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물론 300편의 졸업 작품 중에 봐줄 건 100편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300편은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만드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작가로 클 수 있는 마이너 시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이저 시장은 펀드가 없어서 못 만들고 그 메이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이너 시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작비가 없다는 거. 물론 코카나 문화부에서도 열심히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발이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아직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집적이 돼야지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메이저가 돼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거.
연상호 감독이 혼자서 1년 동안 혼자 1인 작업해가지고 사이비 만들고 돼지의 왕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부산행 뜬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마 지금 20대들한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진흥법 자체가 법적 토대 위에서, 왜 그러냐면 예산처에서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항상 이 풋노트를 달죠. 뭐에 의한 예산, 법적 몇 조 몇 항에 의한 예산, 이렇게 풋노트가 달아야 돈이 나가기 쉽습니다. 또 대형 자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법 자체가 있어야지만 안정적인 거대 양성자본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만화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만화의 예산 지원이 배가 됐고, 웹툰도 갑자기 운이 좋았는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나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고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2002년도에 북한 평양에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4.16 아동영화 촬영사라고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그 노동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유럽 애니메이션 하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된 건데요. 아마 개성공단에서 그들의 메인 프로덕션과 우리의 프리 프로덕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라며, 그런 시간 때문이라도 우리가 진흥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애니메이션, 특히 독립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 명분,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곧 발표하실 우리 임관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디지털 아카이빙 센터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기금에 대한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현실화돼서 정말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절벽 위에서 날개가 만들어져서 홀홀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이제 독자적인 법률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용할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를 포괄하는 콘텐츠, 문화산업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 규정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사업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위기 요인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언급이 있었지만은 지금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저희는 거의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2002년부터 16년까지 15년간 통계를 놓고 보면 100만 명이 넘었던 애니메이션이 42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작품이 4편이 있었고요. 벨기에 작품이 1작품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암탉하고 한반도의 공룡 2작품입니다. 나머지 36편이 미국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완전 독점 수준인데요. 여하튼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면 아까도 이제 콘진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책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극장용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리스크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성공 가능성도 사실은 점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때문에 가기 어려운 시장을 이제 미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의 주 타겟층을 어린이하고 유아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해왔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향후에는 물론 이제 그 시장은 계속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키덜트나 20대, 30대, 40대까지도 아우르는 그 수요층, 관객층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공급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미 시장은 그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관객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 제공을 하면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관객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그 자본의 투자의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문화산업 펀드라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문화산업 펀드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는 영화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이와 같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제 그 투자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투자가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는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애니메이션 이제 전용 펀드를 만들도록 유도를 했었고,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개 펀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온 뒤로 우리 업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펀드는 이제 저희 이제 옆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310억 원짜리 별도의 그 애니메이션 펀드가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투자가 들어갈 텐데요.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여러 개 펀드가 있으면 이제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그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금년도 그 조성을 하면서도 일단은 어떻게든 애니메이션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 그 성인층에 대한 어떤 관객 타겟팅에 대한 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획력 또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는 성인과는 분명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 유아하고 어린이 타겟을 해왔기 때문에 작가층 또는 스토리 기획력에 대한 어떤 그 인력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충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 부분을 약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뭐 국산 OTT 플랫폼이 정부가 만드는 건 정말 굉장히 좀 둔탁한 방법인 것 같고,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또 다른 OTT 플랫폼이 계속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도 그런 작은 국산 OTT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런 OTT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국산 OTT 플랫폼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예, 넷플릭스도 잘 활용하겠지만은 국산도 잘 활용하다 보면 일단 넷플릭스하고의 거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애로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과제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작품들, 그 참신한 어떤 기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성의 어떤 그 애니메이션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미 갖추어진 구조와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독립 애니메이션, 특히 지금 학생들 새로운 신규 인력에 의해서 진입되는 그 독립 애니메이션 영역에 있어서요, 어떤 활발한 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와 같은 그 5가지, 6가지의 어떤 그 저희들을 닥쳐오고 있는 이 환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는 어떤 법률 없이 사실은 근근하게 1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짜고 계속 뭐 업계하고 간담회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법률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기본 최대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모법, 일반법에 기초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업계에서의 많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서 여기 7천억이라고 하는 위치에 왔었지만은, 앞으로 1조 원의 시대 또 3조 원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저게 이제 또 끝나가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토론회의 주제를 뭐 잘 정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어린이들에게 선물입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이었다면 향후에는 어른에게도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 제정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 정부도 그 위에 기초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업계하고 힘을 합쳐서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